안녕하십니까. 지인맞춤통증원 대표원장 장용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 디스크 모양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목 보시면 이쪽이 이제 앞면이고 이쪽이 이제 뒷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봐야 디스크가 잘 보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두개골이 있고 뼈가 있죠. 경추는 7개의 뼈로 되어 있는데요. 1번, 2번, 3번, 여기 4번, 5번, 6번, 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고요. 이 디스크 뒤쪽에 보면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있죠. 경추는 이제 8쌍의 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는 건 디스크가 어떤 손상을 입어서 보통 뒤쪽으로 밀려나면서 이 팔로 나가는 이 신경을 자극해서 뭐 어깨가 아프다든지 팔이 저리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것을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제 이 목 디스크는 허리에도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허리 디스크만큼은 흔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고 특히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는 우리 거북목증 환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목 디스크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래서 이제 젊은 층에서도 목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르신들은 퇴행성 목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차근차근 알아보겠는데요. 이 목 디스크는 이 해부학적으로 이 척추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한 구조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이시는 이 빨간 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추골동맥입니다. 추골동맥. 이 목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경동맥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목을 만져보면 이렇게 이제 이 펄스, 이 동맥이 뛰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경추동맥입니다. 이 경동맥 말고 이 척추뼈와 뼈 사이에 이 신경 구멍 바로 앞쪽으로 가는 이 추골동맥이 있죠. 이 추골동맥 바로 뒤에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경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허리보다는 상당히 위험하고 굉장히 섬세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에서 가장 흔한 디스크 레벨은 이 5번과 6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6번과 7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디스크가 탄력을 잃고 이 높이가 낮아지면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디스크가 오래되면 이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이 뼈 돌기 보이시죠? 이 돌기가 골극이 생기면서 또 뒤쪽에서 신경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팔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팔이 저리면 무조건 디스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목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많이 있죠. 이 근육이 단축이 돼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팔이 저린다고 해서 전부 디스크는 아니고 근육이 원인인지 아니면 디스크가 원인인지 또 여기에는 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쪽에 들어가면 인대가 있어요. 후종인대라는 그런 인대가 딱딱해져서 또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뭐 후종인대 골화증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래서 팔 저림 현상이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이제 디스크인데 이 디스크 자체가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이제 오늘 디스크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크가 생기고 신경이 예민해지면 팔이 저리게 되는데요. 더불어서 주위의 신경과 근육까지 예민해지게 되면 근육의 단축이 오고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좀 중요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목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풀어줄 수가 있고 스트레칭 가지고 안 되면 도수 치료를 통해서 풀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초리 신경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곡소마취제와 포도당 성분을 이용해서 단축된 근육에 직접 주사를 놔서 근육을 직접 풀어주는 이 말초리 신경치료가 있겠고요. 이런 치료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런 신경을 직접 치료하게 됩니다. 이 신경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조그마한 바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암이라는 영상 증폭 장치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모형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부에서 이 조그마한 마취를 하고요. 이 피부를 통해서 이런 바늘을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하게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신경 틈이 보이시죠? 이 틈으로 우리가 이런 바늘을 진입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이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붓기를 빼는 약물을 직접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경 치료를 우리가 이제 경막외강 신경 차단 수술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저희 이제 마취통증학과에서는 이제 과거에 마취를 할 때도 이런 신경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마취통증학과 선생님한테 받는다면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아주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방법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특정 신경, 우리가 이제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통증의 포커스를 찾고 그 부위로 정확하게 바늘을 진입시키는 이 앞쪽에서 진행하는 신경치료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제 또 이런 치료만 가지고도 너무 심한 디스크 환자는 이제 좋아지지 않고, 특히 이제 만성적으로 오래된 디스크 환자가 이런 치료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이제 카테터가 있습니다. 카테터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모형을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제 바늘을 꽂고 이 카테터를 이런 틈을 통해서 이 안쪽으로 진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이게 이 병변이 있는 신경 부위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병변이라고 하면 이렇게 도달을 시켜놓고 이 카테터를 이 몸에 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보통 이틀 내지 3일 정도 거치를 하고 이제 이 약물 치료를 3일간 연속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증상이 심하면 신경 치료를 날마다 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바늘을 날마다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 번만 카테터를 거치를 하고 3일 동안 약을 주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카테터 자체가 신경과 디스크를 유착을 박리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착 박리술이라고 하게 되고요. 또한 여기다 쓰는 약물이 우리가 이제 그 특수약물, 고장성 생리식염수 또는 에츄라제 이런 약물을 통해서 신경의 붓기를 빼고 신경 주위의 유착을 박리해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시술로도 효과가 없다면 이제 이 디스크 자체의 볼륨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수술이라고 하면 이 앞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디스크 자체를 제거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큰 수술이 아니고 이런 조그마한 바늘 하나를 이 디스크에 직접 꽂아서 이 튀어나온 디스크 부분만 제거를 해주는 디스크의 수핵, 디스크의 가운데 있는 부분이 수핵이죠. 수핵 감압술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마취통증학과는 그렇게 이제 째고 수술을 하지 않고 이런 바늘을 이용해서 이 문제가 되는 정확한 디스크, 정확한 신경 부위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시술을 통해서 목 디스크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이 목 디스크의 디스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핸드폰, 최근에 핸드폰 사용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볼 때 전부 고개를 숙이고 보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면 이 디스크의 압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죠. 압력을 받으면 디스크는 물렁빠기 때문에 디스크가 빨리 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본다든지, 저는 이제 핸드폰을 볼 때도 핸드폰을 들고 고개를 들고 보는 거죠. 핸드폰을 고개를 들고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볼 때도 책받침을 이용해서 최대한 고개를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목 커브가 이제 일자목이거나 거북목인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그 자체가 디스크의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목 커브를 정상 커브, C자 커브로 만들어줘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방 이런 핸드폰을 볼 때의 자세,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잠잘 때가 중요하겠는데요.
우리 이 일반인들 보시면 높은 베개를 머리에다 베고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게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디스크가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벽에는 이 작은 베개를 목에다 베라. 머리에 베지 말고 목에 베라. 네, 이런 거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주로 사용하는 베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시장에 가면 흔히 살 수 있는 베개입니다. 이런 베개를 이 목 부위, 머리가 아니라 목 부위에 이렇게 대주는 거죠. 그러면 이 벽에를 따라서 목이 자연스럽게 이제 C자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베개를 목에다 베고 주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뭐 목이 기신 분들은 조금 굵은 베개를 써도 상관없고요. 나는 좀 목이 작다 이런 분들은 좀 가는 베개를 수건을 말아서 이제 해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그 조그마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목 그리고 목 디스크를 건강하게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취통증의학과원 대표원장 장용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